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4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CCTV로 전국에 있는 그 투표함 보관 장소인 것 같습니다. 투표소 같지는 않고 마치 현대식 모자이크 예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게 된 걸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여직원의 모습이 박혀 있는데 좀 흥미롭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정민경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 총선 향후 4년간 한국 정치 지형 형성, 윤임기 시험 이런 소제목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요일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차 서울 광화문 일대에 나섰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잔혹하고 파렴치한 제1야당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한 씨는 방문에 앞서 발표된 유권자들을 위한 서면 성명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제1야당의 우리를 막으려는 시도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그들은 더 강력한 외교와 개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면서 가짜뉴스와 거짓 선전을 통해 우리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라고 좀 공격을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요 이름을 제가 지웠어요. 자꾸 거론하는 거 안 좋습니다.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 이 전 시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위성도시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까지 여러 차례 비리를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곳 유권자 총 4,428만 명 중 약 3,034만 명이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 사전선거에 한 1,400만은 그래도 했다는 얘기네요.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창조 한국당이라는 게 이름도 못 들어본 건데 여기 이 대표 이름도 제가 삭제를 하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과 재창조 한국당이 합쳐서 200석을 확보하면은 주가 조작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데 힘쓰겠다고 경고. 이런 총선에 그 내부 그 상대방 공격하는 거로만 그래서 이런 수준의 국방 위기를 말하는 놈 한 놈도 없는 야당 들을 보면서 조국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조국의 앞날이 진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윤 대통령 꽃게철 중호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찾아 격려, 수산 안보 대응, 수산 안보로까지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우리 국민의 이익과 안전만을 우선해 단호하게 대응하라. 윤 대통령,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 자원 안보로 대응. 윤 대통령, 민생 토론의 어민으로부터 중국 어선 피해 듣고 강력 단속 지시. 이렇게 했대는데 여기 표현된 거 실적은 지난달 3월 25일부터 31일 불법적 중국어선 5척을 납포하고 36적 퇴거, 범장망 어구를 20틀 철거 등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정욱 해경청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도 참석했었다. 이 사진은 이번이 아니고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양경찰 경비함정
오함 앞에서 해양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을 찍힌 것 같습니다. 선거에 앞서서 중국 애들이 어떤 그 방해 공작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의 그 우리도 대응하는 까불지들 말아라. 그리고 우리 그 경제 수요까지 넘어와서 하는 중국 애들은 그건 국경 침범이라고 봐가지고 그 이 그 무력으로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쟁이 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분까지 든다 이런 얘기죠. 음, 금리 인하 오히려 금리 올릴 수도 월가 황제는 정반대 베팅 처음으로 금리 2번 인하 대세로 부상 1등 채권 운용사 핑코 인하 횟수 하향 카시라카리 총재 인하 필요한지 의문 보험원 연준이사 인상도 배제 안해 10월 발표될 3월 CPI의 시장 주목 10일 발표될 오늘인데 월가 황제 다이먼 연착륙 가능성 낮다. 미금리 8% 이상 오를 수도 경고. 작년에는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현재 5.5%죠. 기준금리가. 근데 계속 인플레가 되고 미국이 그렇게 된다면은 내려갈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고 이 JP 모건의 이 다이먼 씨 그 CEO의 말이 오히려 저는 신뢰가 가요. 또 왜 그렇게 그 올라갈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중 정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회계법인 RSM US의 조 브릭술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지막 남은 주식 강세론자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 끝에 리스크를 조절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뭐 저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주가가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국채는 오히려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 국채금리도 계속 금리처럼 따라 올라간다. 이런 게 좀 특이한 현상으로 좀 보여집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1, 2, 3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비노후 고용 증가 규모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만 인플레가 너무 잘 올라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 대중 그 전략 전술이라고 봅니다. 아마 중국이 못 견딜 때까지 금리 저는 안 내릴 거고 빨리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3.5%까지 따라갔습니다만은 더 올리면 우리도 좀 솔직히 좀 곤란하고 그 부채 많이 진 사람들 저도 빚이 있는데 힘들어지고 그럴 거 한국 가구 부채도 꽤 높죠. 뭐 고정금리가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걱정되기는 합니다. 중국이 이 금리를 자기네들은 거꾸로 내리고 있으니까 역방향일 경우 위안화 가치가 팍팍 떨어지죠. 지금 엔화 가치도 팍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팍팍 떨어지면서도 그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오늘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죠. 단독 고려아연 영풍과 원료 공동구매 계약 끊는다. 조윤희 기자가 매일경제 최근 경제 뉴스에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관심사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영풍 측의 계약 재연장 불가 통보, 석포제련소 감산의 부담 느낀 듯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고려아연이 영풍과 공동으로 진행해온 원료 구매와 제품 공동 판매 계약을 올 상반기부터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75년 동업자 관계였던 장영진 영풍 고문 측과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 주총 이후에도 지분 확보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두 기업 간 중요한 사업적 연결고리도 사실상 끊어지는 것이다. 고려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비철금속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원료 수급과 제품 판매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적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원재료를 주로 글렌코어라고 또 트라피구라라는 아주 그 메이저 이 원료 공급처가 있는 모양입니다. 원자재 중개업체 등 그런 데도 있고 고려인의 경우 세계 1위 아연 제련 업체입니다. 글로벌 구매 시장에서 구매량이 많기 때문에 바잉 파워를 이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원재료를 조달해 왔는데 격에 껴붙여 가지고 영풍도 어부지리를 많이 했는데 이걸 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각자 이제 원재료를 해야 되는데 누가 유리할 거냐? 그 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풍 빌딩에 고려인이 입주해 있었는데 고려인이 44년 만에 거점을 종로로 옮긴답니다. 거기까지 취재가 됐네요. 어, 요거는 이제 그 이 조선 비즈 쪽에 제목을 또 가져왔습니다. 어, 그런데 영풍이 이 고려인 현대차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제기했다고 3월 20일 날 이런 뉴스를 좀 추가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인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해외 법인인 HMG 이게 뭐의 약자인가 처음에 했는데 현대 모터 그룹의 약자군요. 고려인 지분 5%를 제3자 유상증자 식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거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현대차가 지금 뿔따고 나게 생겼는데요. 하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5%가 들어왔는데 하나 건을 왜 놔두고 현대차만 그러지? 현대차하고 싸워보자는 얘기인가 영풍이? 글쎄 없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어저껜가 스루프 타임즈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월급쟁이 출신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라. 요이 원료 공동 구매도 있지만 공동 판매까지 했죠. 그 얘기 듣기로는 두 회사 직원들이 그 같은 장소에서 그 생산 비례대로 어떻게 나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식으로 그 시장 독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 중소기업체들이 그 옛날부터 그 엄청 불만이었던 거로 그리고 뭐 수입을 하게 돼 있지만은 수입 가격을 싸게 산다 그래도 그 하역 내지는 또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제가 이런 견해를 얘기하고서 바로 원료 공동구매 계약 종료하겠다. 참 제가 뭔가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제가 얘기를 했죠. 만약에 그게 이 공동 계약 행위가 헤어지면 원료 확보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수출 루트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포워딩 컴퍼니가 그동안에 그 포워딩까지는 아니지만은 서린 상사가 또 그 공동 회사로서 그렇게 그 운영을 해왔는데 더 좀 또 수준 높은 그래 현대 이런 그 전국 전 세계 그 망 이런 게 현대 그로비스 같은 데하고 어떻게 좀 서로 그 뭔가 그 또 협업
내지는 동맹 이런 거 하면은 자동차 실는 데다가 뭐 비석염석 같이 실어도 안 될 거 없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은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슬퍼 분석을 하면서 재고 회전율은 뭐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을 그 평가 지표로 하고 있는데 원재료 이런 거는 뺍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재료 확보는 그것은 재고가 많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쌀 때 많이 구매해 놓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보관 장소만 있다면은 원재료가 그게 무슨 이 손상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관 장소만 있다면은 원재료는 많이 확보해 두는 게 우리나라 제조업은 좋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또 제품의 회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원재료 회전율은 따져서 뭐 하느냐 이거죠. 회계법인들은 전체 재고 자산 가지고 그것도 평균 재고 가지고 나누고 그런 식으로 뭘 하고 있는데 이 뭔가 그 경영 의사 결정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회계법인 이 뽑는 그 재고 회전율은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중국의 그 푸시 방법 이게 아주 그 골칫거리를 때리고 있어요. 주차장 된 유럽 항구 중전기차 재고 산더미 이희경 기자가 한국경제TV에서 보도했는데 요게 유럽의 어느 항구인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찍은 건가? BYD, BYD, SGP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큰 배 가지고 들어온 배가 부두에다가 그냥 나래미로 그냥 이렇게 해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거 보면은 배송 일정도 없는데도 항구 차량 터미널에 자리를 예약하는 중국 회사도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판매나 그 배송 일정 이런 것도 안 잡혔는데 무조건 푸시로 해서 저렇게 들이미니까 그 유럽이 주차장이 됐다 항구가 이런 거네요. 그거 그래서 그 옐런 언니가 그 중국 갔을 때 푸시 방법 말고 풀 방법을 쓰라고 제가 한 수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중국 애들한테 그런 것 좀 가르쳐라. 잘 안 들리는 모양이죠. MS 1 AI 데이터 센터의 4조 투자. 김일기우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일본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아시아 AI 거점으로 육성 의지가 보인다. 영국 런던에도 AI 허브 구축했다. 일본에만 한 게 아니고. 자, 이런 뉴스를 쭉 들으면서 니온 게이자 신문이 이제 그거를 좀 보도를 했는데 뭐 또 3년간 300만 명 또 교육하고 이런 것도 일본 정부하고 협업을 하겠다. 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는 AI가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걸 또 강조하고 있네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가 AI다. 이렇게까지 또 마케팅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만은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산 자동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로봇 자동화 쪽으로. 그래서 그는 세계 각국 정부는 로컬 인프라를 포함한 AI 데이터 센터 도입이 우선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에, 만약의 사태라는 게 이제 중국 아니 일본은 그 지진이 심하잖아요. 이런 거 좀 생각해 주면은 상대적으로 좀 한반도가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일본에만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것이냐. 유럽은 영국을 거점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분산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저는 MS한테 좀 꼬셔볼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일본 시장, AI 시장을 MS가 다 먹겠다는 뜻으로도 들리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 플랫폼 그 이 브라우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안 쓰고 우리 네이버 거 우리는 또 다음 거 뭐 이런 거 독자적으로 또 우리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는 껄쩍지근한 게 조금 있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이버에도 AI 센터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작년에 벌써 우는 많이 나왔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럼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MS가 저렇게 나가는데 서울 AI 칩 강화유의 9.4조 패키지 출시. 손지영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10%의 칩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분야에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까지 2027년까지 서울시는 AI 칩에 9.4조 원, 69.4억 달러 투자 예정. 이런 등등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윤 대통령이 그 또 직접 회의를 주관해 가면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 좀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 우주협력 중대 발표 AI 등 신흥기술 공동연구 미 고위관리. 자, 기시다가 가가지고 국빈 방문을 9년 만에 간다는 건데,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우주 탐사와 달 표면 재착륙을 놓고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쯤 뭐 확 그 뉴스들이 오늘 밤 늦게라든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장관 그 일본도 AI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두 정부는 일본인 우주인을 최소 2명씩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어 이 같은 계획에 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우주인을 보낸다. 일본이 우주력이 우주 산업력이 우리보다 더 난가요? 낫겠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관 인공지능하고 양자 반도체, 청정 에너지 등 중요한 신흥 기술에 대한 연구 파트너십에 합의할 예정이다. 우리하고는 그런 거 아직 안 했나? 차관 일본이 발빠르게 가고 있네요. 이제 그거에다가 그 통합사령부 법안 심의, 자유대한 미군의 사령부 기능 제휴 강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아주 이 국수적인 입장에 봐서는 일본의 그 보수파가 보면은 그 일본의 자주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음, 저기 그 군사를 그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청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군사 지휘권을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 말은 무슨 뭐 합동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하고 또 비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니오시다죠. 이거를 그, 이, 그 국회에서 그 통합사령부 법안 심의 미일 연계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금 벌써 추진하고 우리가 이렇게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날아가니까 그거 뭐 미국도 아유 불온청이연정 고소원이로소이다. 우리도 지금 한미연합사령부처럼 그런 거 하려고 그랬거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수상이나 방위상을 보좌하는 통합망료 간부가 담당해온 직위를 독립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거 꽤 오래된 뉴스인데 에콰도르 교도관 200여 명 석방, 교도소도 탈환했다 했는데 에콰도르에서 그 교도소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 이 범죄단체 두목이 탈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데니얼 로보아 대통령이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다 치안을 안정시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뤘었는지 근데 이것은
엘살바도르가 먼저 했어요. 그거를 보고서 지금 남미 쪽이 이제는 이제 원래 그 좌쪽이 좀 강했는데 향후 계속 그 남미 쪽도 북구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좌파 애들이 이제 설당이 아프리카 말고는 아프리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남미 국가들이 극우화돼 간다. 수 틀리면은 뭐 민주 이따위 얘기하지 말라. 이거 여기에 보면은 그 치안부대 2만 2천 명 이상을 거리에 배치하고 깽단임을 나타내는 문신을 확인하기 위해 젊은 남성의 옷을 벗기고 신체 검사를 했다. 요거 우리나라 그 삼청교육대 거 그 보고서 다 배워간 거예요. 전두환 정권 잡기 전에 삼청교육대 해가지고 범법자들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니 구경을 했단 얘기예요. 옆에서. 그게 그 강남 신사동에선가 누군가 끌려가는 걸 봤어요. 어, 단독. 요즘 단독이 나와야 좋겠죠? 북 강제 노동으로 만든 중국 수산물 쿠팡 롯데마트 판매 중단. 워싱턴 이민석 특파원과 송혜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북 노예노동 중국 해산물 한국 수입에 미 의회 즉각 중단 경고. 북 위협받는 한국 김정은 정권의 자금 대주는 꼴.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조선일보에서 8일자 신면에 그 한국이 대량 수입 유통을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을 해서 생산된 수산물을 이게 나가자마자 미 연방의회가 즉각 중단하라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에서 그 북한 이니 그 외국에서 노동을 통해 가지고 한 그런 물건을 쓰지 말라는 의견이 결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공격 대상이 되고 같은 합의된 거를 왜 안 지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할 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수입업자들이 어떻게 수입을 한 모양인데 바지락하고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은 중국 가공회사들이 북한 노동자 최소 수백 명을 고용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서 이 장소는 단둥시, 그러니까 신의주 바로 건너편에 단둥시 모양이네요. 4월 10일자 이것을 좀 끝내고 총선 결과를 밤늦게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해요.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물론 견제를 위해서 야당도 필요한 겁니다만은 지금 그 야당이 그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좀 너무 건방져졌다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란 게 겸손 그 정치에 겸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힘의 관계니까 자 주식회사도 1원 1표니까 좋다 이게요. 그러니까 정치도 1원 1표가 아니지. 그거는 어, 득표가 많은 거니까 그것도 1원 1표예요. 그러니까 표를 많이 받은 걸 1원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이기는 거로 그렇게 주식회사 같이 생각을 합시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